이현주를 유난히 제가 사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현주라는 아이템을. 아이템을.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이현주 사퇴추진위원회 이사추. 저 심정적으로 저는 그 위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실수로 하는 것인 줄 알았죠. 처음에 막말은. 예를 들면은, 막말들 중에는 국민의 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 때 공격, 이런 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러다가 이제 비하의 화신처럼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급식 노동자, 뭐 공무원, 알바. 이렇게 연타로 막 쏟아질 때는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막말이 아니고 소신, 좋게 말하면 소신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쓰레기 같은 정신세계를 가진 국회의원이었다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알바에 대한 말은 국회의원이 정말 말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것이 이현주가 아니라도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이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로 단 한 글자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문제나 사회 문제, 자기가 변호사로서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로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 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으니까 변호사로서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법률적 이슈를 마크하는 그런 지식을 매치시키는 그런 학습 말고 정말 철학적으로 법이 왜 존재하며 내가 왜 정치를 하며 노동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도 학습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정말 잠깐이라도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잠결에 기자 전화를 받으면서 그 아줌마들 이런 그 표현들 알바비를 떼었지만 그 고발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런 위험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이거든요. 고민도 안 했지만 원래 이런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태어나고 자란 곳이 영도라는 섬마을이에요. 그렇게 뭐 금수저 뭐 이렇게 부잣집 배경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고민과 학습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변호사가 됐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뭐 비정규직. 뭐? 가정 형편이 안 좋아져서 뭐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 그랬는데 자세한 거는 뭐 믿을 수가 없겠죠. 뭐 미친놈들 뭐 그리고 밥하는 아줌마 뭐 그건 같은 통화에서 나왔던 거고요. 네.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게 별게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있거든요. 밥하는 아줌마들 별거 없다. 네. 특별한 지시가 아니다. 네.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비하. 자기도 별거 없잖아요. 예, 그건 맞아요. 막말의 스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인이 갖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을 다 쏟아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퇴추진위원회라는 게 그냥 농처럼 들리는 말이 아니라 이건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이런 말을 연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서 국민적으로 제명시키는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안희한 정당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당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김동철 그 원내대표도 쉴드 쳐주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그 노코멘트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또 그 쉴드 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말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은 사실 어느 일관된 정체성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에서 어떤 정체성을 자기들이 나타내는 거 없어요. 본인들은 중도라고 얘기하죠.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중산층을 대변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자유당이나 바른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러한 발언들이 쏟아졌을 때 국민의 비난이 왔을 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쉴드를 치든 자르든 본인들의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일관된 정체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전에 아마 한 달쯤 전에 이현주 초기 때 말씀드렸나요? 얘는 바른정당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이현주는 본인의 정체성은요. 바른정당에서 거의 99.95%가 매치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이현주를 통해서 이제는 투영이 될 텐데 이현주가 제일 큰 스피커가 됐잖아요. 이거는 뭐 안철수, 박지원, 뭐 이용주 다 합해도 이현주만큼 안 돼요. 스피커가. 어마어마한 스피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본인들의 정당의 정체성을 이제 이현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과연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현주를 이대로 두고 그대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현주의 앞날은 물론이군요. 국민의당의 정체성도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현주는 홍준표하고 가서 딱 맞는 게 궁합이 좋아요. 사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이 공동체 의식 때문이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네. 그 본인이 개인 생각이었다고 이렇게 또 실드를 그게 치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게 그게 일종의 조직 논리 같은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조직이 살면 나는 행복해. 이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 파시즘에서도 이제 그런 논리가 통하잖아요. 국가가 먼저니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살아야지 내가 사니까 회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다. 사장이 살아야지 내가 알바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장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지가 고양이가 살아야 지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다. 지와 고양이는 동물 공동체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폭력 정도는 눈 감아야지. 우리 회사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직장 내 성폭력은 그냥 묻어두고 가야지. 그런 것 가지고 경찰서 들락거리느냐. 넌 공동체 의식이 없는.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방송으로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현주를 유난히 제가 사랑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현주란 아이템을. 아이템을.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이현주 사퇴추진위원회 이서추. 저 심정적으로 저는 그 위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실수로 하는 것인 줄 알았죠. 처음에 막말은. 예를 들면은 막말들 중에는 국민의 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 때 공격 이런 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러다가 이제 비하의 화신처럼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급식 노동자, 뭐 공무원, 알바 이렇게 연타로 막 쏟아질 때는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막말이 아니고 소신, 좋게 말하면 소신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쓰레기 같은 정신 세계를 가진 국회의원이었다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알바에 대한 말은 국회의원이 정말 말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것이 이현주가 아니라도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이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로 단 한 글자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문제나 사회 문제, 자기가 변호사로서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로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 기업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변호사로서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법률적 이슈를 마크하는 그런 지식을 매치시키는 그런 학습 말고 정말 철학적으로 법이 왜 존재하며 내가 왜 정치를 하며 노동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도 학습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정말 잠깐이라도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잠결에 기자 전화를 받으면서 그 아줌마들 이런 그 표현들 알바비를 떼었지만 그 고발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런 위험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이거든요. 고민도 안 했지만 원래 이런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태어나고 자란 곳이 영도라는 섬마을이에요. 그렇게 뭐 금수저 뭐 이렇게 부잣집 배경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고민과 학습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변호사가 됐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뭐 비정규직. 뭐? 가정 형편이 안 좋아져서 뭐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 그랬는데 자세한 거는 뭐 믿을 수가 없겠죠. 뭐 미친놈들 뭐 그리고 밥하는 아줌마 뭐 그 같은 통화에서 나왔던 거고요. 네.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게 별게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있거든요. 밥하는 아줌마들 별거 없다. 예. 특별한 지시가 아니다. 예.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비하. 자기도 별거 없잖아요. 예. 그건 맞아요. 막말의 스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인이 갖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을 다 쏟아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퇴추진위원회라는 게 그냥 농처럼 들리는 말이 아니라 이건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이런 말을 연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서 국민적으로 제명시키는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안희연 정당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 정당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김동철 그 원내대표도 이 쉴드 쳐주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그 노코멘트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또 그 쉴드 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말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은 사실 어느 일관된 정체성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에서 어떤 정체성을 자기들이 나타내는 거 없어요. 본인들은 중도라고 얘기하죠.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중산층을 대변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자유당이나 바른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러한 발언들이 쏟아졌을 때 국민의 비난이 왔을 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쉴드를 치든 자르든 본인들의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일관된 정체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전에 아마 한 달쯤 전에 이현주 초기 때 말씀드렸나요? 얘는 바른정당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이현주는 본인의 정체성은요. 바른정당에 거의 99.95%가 매치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이현주를 통해서 이제는 투영이 될 텐데 이현주가 제일 큰 스피커가 됐잖아요. 이거는 뭐 안철수, 박지원, 뭐 이용주 다 합해도 이현주만큼 안 돼요. 스피커가. 어마어마한 스피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본인들의 정당의 정체성을 이제 이현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과연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현주를 이대로 두고 그대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현주의 앞날은 물론이군요. 국민의당의 정체성도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현주는 홍준표하고 가서 딱 맞는 게 궁합이 좋아요. 사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이 공동체 의식 때문이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네. 그 본인이 개인 생각이었다고 이렇게 또 실드를 그게 치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게 그게 일종의 조직 논리 같은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조직이 살면 나는 행복해. 이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 파시즘에서도 이제 그런 논리가 통하잖아요. 국가가 먼저니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살아야지 내가 사니까 회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다. 사장이 살아야지 내가 알바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장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지가 고양이가 살아야 지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다. 지와 고양이는 동물 공동체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폭력 정도는 눈 감아야지. 우리 회사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직장 내 성폭력은 그냥 묻어두고 가야지. 제가 사퇴추진위원회라는 게 그냥 농처럼 들리는 말이 아니라 이건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이런 말을 연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서 국민적으로 제명시키는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안희연 정당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 정당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김동철 그 원내대표도 이 쉴드 쳐주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그 노코멘트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또 그 쉴드 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말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은 사실 어느 일관된 정체성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에서 어떤 정체성을 자기들이 나타내는 거 없어요. 본인들은 중도라고 얘기하죠. 한 번도 고민과 학습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변호사가 됐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뭐 비정규직. 예, 뭐? 가정 형편이 안 좋아져서 뭐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 그랬는데 자세한 거는 뭐 믿을 수가 없겠죠. 뭐 미친놈들 뭐 그리고 밥하는 아줌마 뭐 그 같은 통화에서 나왔던 거고요. 예.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게 별게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있거든요. 밥하는 아줌마들 별거 없다. 예. 특별한 지시가 아니다. 예.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비하. 자기도 별거 없잖아요. 예. 그건 맞아요. 막말의 스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인이 갖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을 다 쏟아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현주를 유난히 제가 사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현주란 아이템을. 아이템을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이현주 사퇴 추진위원회 이서추. 저 심정적으로 저는 그 위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실수로 하는 것인 줄 알았죠. 처음에 막말은 예를 들면은 이 막말들 중에는 국민의 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 때 공격 이런 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러다가 이제 비하의 화신처럼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급식 노동자, 뭐 공무원, 알바 이렇게 연타로 막 쏟아질 때는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막말이 아니고 소신, 좋게 말하면 소신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쓰레기 같은 정신 세계를 가진 국회의원이었다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알바에 대한 말은 국회의원이 정말 말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것이 이현주가 아니라도 말이에요. 이럴 수 읽어본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잠결에 기자 전화를 받으면서 그 아줌마들 이런 그 표현들 알바비를 떼었지만 그 고발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런 위험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이거든요. 고민도 안 했지만 원래 이런 특권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태어나고 자란 곳이 영도라는 섬마을이에요. 그렇게 뭐 금수저 뭐 이렇게 부잣집 배경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그 순간부터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이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로 단 한 글자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문제나 사회 문제, 자기가 변호사로서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로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 기업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변호사로서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법률적 이슈를 마크하는 그런 지식을 매치시키는 그런 학습 말고 정말 철학적으로 법이 왜 존재하며 내가 왜 정치를 하며 노동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도 학습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정말 잠깐이라도 책 한 권이라도